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불편하신 점이 있는지 한 1, 20초 정도 기다려보고 특별히 말씀이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잠시만요.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입장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연세대 UIC에 대해서 이제 쭉 1년 동안 여러 가지 설명회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UD, ASD, 하스, ISE까지 재학생들하고 같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도 이제 그 설명회 1회분으로 편성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바로 면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대부분 이제 저한테 문자를 받고 오시거나 밴들 통해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따로 제 소개를 드리진 않겠고요. 일단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23년도, 23학년도 이제 이 입학 설명에, 일단 입학 설명에서 나왔던 뭔가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면접 방식은 이제 UD는 특기자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 국내고 기준입니다. 국내고 기준 다음에 국제형 하스, ASD, ISE랑 면접 방식은 다른지, 또 변별력은 얼마나 있는지, 또 기출 문제들을 조금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후에 한 뭐 100일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면 될지 제가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잘 공유가 되고 있죠. 네, 먼저 이제 연대 입시에서 UIC는 뭐 여러 번 말씀 제가 드려왔었는데 오늘은 면접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항상 요 고등학교 그룹들을 좀 분류를 하죠. 이제 이런 그룹이 있을 때 대략 이제 특기자 UD 같은 경우는 한 뭐 4점 안팎까지. 그다음에 학종 같은 경우는 ISE가 포함되기 때문에 ISE는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일단 4점 초반까지. 또 고등학교별로 좀 이제 내신의 레인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뭐 활동 우수형, 뭐 추천형은 말할 필요도 없고 활동 우수형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내신에 여유가 있다. 물론 이제 그만큼 다른 활동들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어쨌든 내신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논술을 제외하면 이제 연세대학교를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뭐 약간 막차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속 본인 고등학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레인지인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UIC 전공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대체 명칭들이 좀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게 이제 UIC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대학이 있고 거기 이제 UD가 있고요. 이제 그 모집 단위나 이런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말하는 소위 전형적인 국제학부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이런 세부 전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공들은 들어가서 정하는 거고요. 뭐 이런 원서를 쓸 때부터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스 안에 아시아학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뽑고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제 하스로 들어가서 테크노 아트, 융합과학 이런 식으로 전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과학, 공학계열 이런 명칭 같은 이쪽은 주로 이제 이공계층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인재는 이거는 일단은 저기 그 국내 보는 물론 국적 자체가 일단 한국이 아닌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요건 이제 오늘 논외로 하겠고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잠시만요. 조금 뭔가 불편하시는 부분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네, 해결이 되었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 이게 너한테 음소거를 제가 해드렸는데 네, 음소거 상태 유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긴 보통 어떤 친구들이 가느냐?
어쨌든 그래서 내신을 가장 여유 있게 잡았을 때 전사고에서 어쨌든 4점 전후, 어쨌든 4점 이내로 이제 들어와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IS를 빼면은. 그다음에 영어 관련 역량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뭐 모든 계열에서 다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세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갖춘 경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약간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스를 합격하는 경우들, 뭐 이제 국내고에서 하는 경우들, 뭐 이제 국내고 이제 해외고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평가 요소의 변화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놓긴 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면접을 좀 위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에 저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뭐 개괄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어쨌든 주요 변경사항 요거는 일단 지난 5월에 공개된 연세대학교 설명회 자료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보시면 일단 전형관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화루와 국제형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뭐 일단 1단계 합격 컷 자체는 아마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로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아마 결국 최종적으로는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화로는 상대적으로 내신 좋은 친구들이 쓰잖아요. 그 친구들이 보험용으로 요 국제형 학습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 컷은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형에서 오히려 빠질 곳은 더 많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추합은 더 돌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비슷해질 텐데 1단계 컷이 좀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컷이 일단은 상승할 만한 요소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배수가 조정이 됐죠. 그래서 2.5배수까지 뽑던 걸 3배수까지 뽑겠다. 그럼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이거는 이제 저기 1단계 컷이 낮아질 가능성이죠. 그래서 일단 올해 국제형 쓰시는 분들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게 작년과 전형이 유사하면 작년 1년 선배들의 데이터를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좀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작년 선배들의 좀 같은 고등학교 선배들의 데이터 기준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일단 연세대학교는 전형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ASD, 하스, ISE는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국제형으로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 UD 같은 경우, UD나 LSBT는 여기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트랙이고요. 둘 다 지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것들 많이 여전히 헷갈려 하시니까 이제 연세대가 아예 좀 저는 그 정리를 해놨는데 학종 국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아예 이제 국내고와 해외고 트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대 어학 특기자나 국제학 특기자는 이제 그냥 국내고 해외고 다 경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아예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입학 대상들이 나와 있고 오늘 아마 대부분 국내 오실 테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스, IASD, ISC가 국제형, 그 다음에 UD와 LSBT가 특기자 국제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랙이 아예 다르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전형 요소에서는 국제형은 전형적인 이제 학종의 역량을 따라가고요. 거기 방해 특기자는 비록 이제 예전처럼 뭔가 외부 활동을 낼 수는 없지만 이 자소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낼 수는 없지만 학업 역량 특기 영역 비교과 활동을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뭐를 볼 것이다? 네, 당연히 이제 생기부에 뭔가 교내 대회에 참여를 했거나 혹은 수상이 혹시 흔적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 확실히 어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둘 다 어쨌든 여기는 영어로 말하는 거고요. 특기자 국제인재는 여기는 한국어로 말을 하는 거고 수능 최저가 있고 이쪽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두 개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카드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 자격은 국내고와 해외고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이제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뭐 외국인학교 중에서 이제 국제학교 중에 그 국내 학력 인증 과정을 받은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예전에 둘 다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쪽 다 오른쪽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선발 비율을 일단 1단계 서류 평가가 60%, 2단계 면접 40%, 이게 국제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스, ASD, ICD. 그다음에 특기자 국제인들 비율은 같습니다. 1단계로 일단 뽑아서 다음 2단계에서 6대 40%가 들어가는 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 40%에 해당하는 면접을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뭐 수능 최저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2하 5인데 영어가 1등급. 요게 이제 생각보다 좀 재작년에 큰일을 했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됐고 올해까지는 요대로 가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요게 영어가 2등급으로 완화된다고 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외원 당연히 수능 안 보니까 적용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요거들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어쨌든 국제형, 국내고 해외고 나눠서 뽑는 거고 특자 국제인재는 국내고만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문사 유리만 뽑는 거고 국내고 기준 봤을 때 ASD, 하스, ISE는 네, 각종 국제형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뭐 그냥 자료를 공개한 건데요. 경쟁률이 나와 있었는데 뭐 UD, 하스, ISE랑 작년에 이제 ISE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요 특기자 설명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 저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국제형 설명회 때 상대적으로 ISE가 좀 안 알려져 있다가 특히 이제 UIS 자체가 안 알려져 있다가 2016년, 17년부터 좀 17년, 18년부터 좀 보편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ISE가 이과에서도 좀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경쟁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충원율인데 뭐 충원율은 일단 유디는 매년 비슷하게 돌고요. 이렇게 한 50% 정도. 이제 100명을 뽑으면 150명까지 뽑히는 거죠. 나머지는 비슷한데 하스는 이거는 이제 22년이 좀 예외고요. 최저를 너무 완전 못 맞췄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ISE는 잘 안 빠지죠. 네, 잘 안 빠진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이제 막차로 두고 애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교 유형은 여기 지금 뭐 이게 그냥 합쳐놔서 이렇게 나오는데 외국 국제가 50%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일반고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일반고는 대부분 IS입니다. 대부분 IS이고 UD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그다음에 하스나 ISD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2 이상이 외고나 국제고 친구들이 많고요. ISE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정도는 일단 뭐 일반 5, 60%가 일반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이 뭐, 이건 이제 저 재수삼수 고액이고요. 대체로 이제 재학생들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내신은 아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보여드렸었는데, 뭐 실제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본인의 고교 유형에 따라 다르다.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최저 충족률. 흔히 작년에 올라갔죠?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거 오늘 메인 내용은 아니고 이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전 답변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면접 얘기로 가야 되는데 우선 연세대학교는 면접을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내년엔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내년 얘기고요. 일단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 녹화 면접이고요. 일단 그 비대면 녹화는 뭐냐면 준비 시간은 8분이고 문제지를 주고 그건 이제 연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문제지를 주고 본인이 문제를 답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녹화 태블릿을 켜고 5분 내에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실제 말하는 장면 녹화가 되는 거고 화상이긴 한데 사실 네, 카메라는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경험적 지난 3년의 경험을 보면 어쨌든 오디오가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콘텐츠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제형이나 여기 특히나 국제인재는 형식은 같죠. 다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면접관이 없습니다. 혼자 5분 동안 얘기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요건 좀 나중에 보시고 근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유디 같은 경우 이제 20년 이때는 잠시만요. 이때는 이제 20분 준비에 10분 면접 실제로는 18분 준비에 9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절이 오면서 이제 약간 제시문이 짧아지고 그래도 이제 퀘스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부 퀘스천 따지면 거의 한 5개 정도 답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22년, 23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18분 준비에서 8분 준비로 줄였으면 준비 시간이 많이 준 거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 양이 그렇게 줄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상당히 이제 내용적인 면도 쉽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타임 어택이 더 심해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특자 UD 면접인데 보시면 이제 전부 영어죠. 제시문도 영어고 답변도 전부 영어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시면 이게 영어를 못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피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리딩 앤 컴프레hen션, 이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빠르게 독해를 하고
답변을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면접입니다. 그건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SBT는 요거 질문 많이 받는데, 그 이제 그 UD 안에 있는 그 이과 계열이요. 거기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앞에 거 보신 이런 이 면접들은 인문사회 계열 면접이고요. 요거는 그 20명, 10명죠? 10명권 LSBT에 대한 면접, 면접 문제 다루고 올해까지 이렇게 일단 면접이 분리돼서 실시가 되고요. 24학년도까지는 25년부터는 이제 LS 생명과학공학 쪽도 인문사회랑 같은 문제를 푼다고 예고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기본적으로 일단 수학, 과학 문제를 수학, 과학적인 내용을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요게 이제 특기자 국제인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소위 말하는 국제형, 그러니까 파스, ASD, IS입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ISE도 이 문제를 풉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과 애들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과 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별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제시문도 그렇고 이게 뭐 내용적으로도 뭐 고대나 뭐 서울대에 나온 내용과 뭐 그렇게 다른 느낌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과 학생 입장에서는 완전 문과 문제로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근데 특별히 분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ISED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특별히 분리할 이유는 없는데 처음에 문제를 보면 좀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뭐 텍스트 자체가 약간 길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도 이렇게 한 달락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요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단락이 그러니까 패러그래프가 4개의 문제고 그다음에 특징이 이런 식으로 한 제시문을 나는 자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하나쯤 섞여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경향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올해 문제도 일단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만 좀 예외였고요. 코로나 때라서 이번 이런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과 입장에서는 영어 크게 영어에 따라서 좌우되진 않고요. 뭐 3년에 한 번쯤 영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다만 IS를 지원한 입장에서는 문과 문제 아니야 라고 느낄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아마 내년에 LSBT 친구들도 비슷하겠죠. 이 문과 문제를 그래 풀어야지 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그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뭐 어디서 영문이 나온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잘못된 오류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수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리해 놓은 표, 잠시만요. 네, 요거 크게 비교해 보면 어쨌든 이제 면접 수피 형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바뀌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질문은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기출문제 저희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기자 여기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 쪽은 따로 배점이 써 있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음.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50, 50 위에 써 있죠. 50 써 있어서 그럼 저희가 5분을 말을 해야 되니까 보통 하여튼 4분에서 4분 30 정도의 말을 이제 분량을 맞추는데 어쨌든 대략 2분, 대략 2분. 이제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소문항이 5개니까 대략 한 하나가 한 45초에서 1분 정도 들어가야겠죠. 이제 그 정도 한 시간을 잘 맞춰서 말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유디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도 스피킹이 중요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뭐 리스닝이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면접관에 추가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영어적인 능력에 너무 신경 쓰시거나 마음 두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런 리딩 컴프리hension 이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푸는지에 좀 초점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다시피 여기는 최근엔 더더욱 원래도 그랬지만 국제학이나 무슨 뭐 정치 외교 이론이나 국제정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제정치 전공자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철학이나 역사와 관련된 혹은 뭐 문학적인 내용이 나오지 절대로 사회과학이나 무슨 국제학을 배운다고 해서 그 배경 지식이 있다고 유리할 게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아마 국제형에 대한 얘기는 기출 면접 후기를 보시면 좀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면접 후기입니다. 자, 요건 이제 연세대 면접을 본 친구의 일단 가장 최신 후기인데요. 연세대는 아직 6시부터 가야 했지만 조금 비몽사몽인 상태에다가 자, 연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형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국제형 면접은 수능 후 그러니까 수능 다음 주 토요일 오전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대하고랑 시간이 겹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고대하고 이제를 오후 면접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좀 안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 전형 지원할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나왔을 때 이제 녹화 면접에서 긴장을 덜 할 수 있었고 문제도 매우 쉬워서 금방 말하고 나왔다. 3분 30초 정도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녹화하기 때문에 긴장을 덜 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없으니까 다른 학교 면접관이 앞에 이제 떡하니 앉아 있는데 없으니 편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오히려 수험생한테 대체로 불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있으면 얘가 이제 뭐 이상한 길로 빠지면 이렇게 한 번은 건져주거든요. 보통은 학생 뭐 그렇게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약간 그 유도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태블릿 보고 혼자 말하는 거니까 뭐 3,000%로 빠지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리스크가 더 큰데 어쨌든 학생들에게 긴장감 좀 낮춰주는 경향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대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자 한번 보시죠. 연대가 더 어려웠다. 연대는 8분 시간 내에 지문을 다 합쳐 분분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타임 어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면접은 영어 지문이 포함되어 있어 영어 얼마나 해서 신경 써야 했고 영어가 부담이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사실 영어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도표.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아까 문과 친구들이 좀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최근 2년치 도표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가끔 되게 이제 황당하게 사회문화에서 이제 도표에서 헤매던 친구들이 여기서 또 헤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표 부분을 좀 집중 훈련시킬 때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약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레임, 뭐 템플릿까지 프레임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일단 풀어가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임 어택이다, 도표가 문제될 수 있다, 영어 제시문은 뭐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일단 시간 싸움 좀 뭐 요거는 작년 후기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어쨌든 시간 싸움 타임 어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도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여기서도 언더우드가 오히려 쉬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둘 다 쉬웠다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유디가 어려웠다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같은 시험 본 애들이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다 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준비 정도라든지 그런 것좀 많이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면접 뭐 이제 지원도 그렇지만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큰 적은 그 학교 1년 선배, 그 고등학교 1년 선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은 그 1년 선배 말 한두 개만 듣고 단정을 지어버리거든요. 아, 거기 면접 어렵대. 거기 면접 쉽대.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한두 명의 어떤 케이스로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어 회화에 요청하면 그렇게 필요 없다. 국제 인재 UD나 LSBT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답변을 준비하는 게 빠르고 정확한 답변 준비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계열 국제 특자 면접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역시 뭐 가장 어려웠다는 얘기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뭐 예상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학원에서 면접 학원에서 면접에서 뒤집는다 그러는데 뒤집는 게 가능하냐? 저는 연대 면접, 그러니까 요 뭐 오늘 말씀드리는 특기자 국제인재나 아니면 학종 국제형이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활동 수형이나 연대는 면접에서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는 3배수를 뽑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뭔가 면접이 유의미해지려면 그래도 이제 2배수 안쪽으로는 붙어 있어야 면접에서 뭔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면접을 이제 2배수와 3배수 사이로 붙었다면 현실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가기는 특히 최초 합으로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연대 면접은 그렇게 변별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2020년 국제형이나 그때는 절반 이상 학생들이 지시문 가를 반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별로 사실은 변별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요.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특기자 국제 이제 영어 면접은 학생들이 제로 평이합니다. 근데 거기 평이하다는 게 그냥 말을 막 쌀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용 해석들은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 면접은 중간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중간에 가는지 안 가는지가 문제니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지금 뭔가 현실적으로 서류가 추하권 밖에 있는데 면접에서 뭔가 뒤집겠다 그런 경우는 정말 몇 명 손에 꼽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다 해당 고등학교에서 막 1년 후배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다만 연대가 이제 추천형은 좀 얘기가 다른가. 추천형은 면접을 대부분 되게 못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하면 얼마든지 주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어쨌든 평균 이상을 먼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면접을 잘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면접을 못하면 떨어집니다. 못하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철학 쪽이고 영어 얘기. 자, 일단 그래서 면접에 대한 얘기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 아마 오늘 질문들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만약 UD와 하스를 동시 지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어 면접반에 들어가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7월, 8월, 어쨌든 9월 원서 접수할 때까지는 대략 한 8주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이때는 저는 한국어 면접반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어쨌든 제시문을 주고 준비를 한 다음에 말을 한다는 기본적인 일단 이걸 익혀야 되거든요. 면접 준비를 안 했다면. 그렇다면 일단 이거는 이 최종적인 표현이 한국어로 나오냐 영어로 나오냐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 준비를 하려면 어쨌든 만일 면접성을 하나만 듣는다면 저는 한국어 면접반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빨리 근데 본인이 내가 이제 난 면접반을 2개 이상 듣겠다. 보통 면접반 주 1회 수업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어 면접반 하나, 영어 면접반 하나 듣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 내가 하나만 듣겠다고 하면 이거는 한국어 면접반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밑에 거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서울대 고려대도 내가 쓴다. 여기는 영어 면접이 없죠. 영어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어 면접, 영어 면접 따로 다녀야 되느냐?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아마 자기소개서가 일단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면접에 투자할 시간이 일찍부터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만일에 이것도 한국어 면접반 하나, 영어 면접 하나 다니시는 건 좋습니다. 본인이 여력이 된다면. 근데 만일에 이것도 내가 일단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면 저는 한국어 면접반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영어 면접반들이 대부분 주 2회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주 2회씩은 지금은 갈 필요 없다고 봐요. 언제 주 2회를 가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원서 접수 끝나고 이제 아마 9월 중순쯤이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한 5주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차라리 영어 면접을 주 2회를 다니는 게 맞죠. 네. 근데 사실 주 2회씩 지금부터 다닐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예를 들어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춰야 한다든지 아니 혹시 뭐 논술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한 번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자, 이과인데 ISE만 지원을 한다. 그럼 면접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대나 고대가 제시문 면접이 있다고 해도 여기는 이제 수문화생지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과학적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격이 다르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영어 면접방은 들어가시면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어쨌든 영어 면접방은 UD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제형 하스, ASD, ISE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영어 제시문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서 이제 영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기 앉아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학생 따라 다르기는 한데 차라리 그냥 한국어 면접반을 다니거나 많이 거기 따로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제형 ISE만 따로 면접반이 잘 안 열려요. 왜냐하면 이 수요가 잘 없고 보통 이제 더군다나 이과 학생들은 그렇게 이제 어차피 수학과학 문제는 주로 서울대나 고대를 가도 풀기 때문에 여기에 면접 준비 그렇게 많이 투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비하는 방법, 제가 도와드린 방법은 제한국어 면접반에 들어오시거나 만약 그게 괜찮으시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거는 약간 1대1 수업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이제 7번 정도로 완성을 하거든요. 90분씩. 7번 수업 90분 내지 2시간짜리 7번 완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수능 끝나고 일주일 있을 그때 7회를 할게요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IS 만약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면접은 제가 채팅창을 좀 활용을 할게요. 만일에 내가 7번을 내가 면접 수업을 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매일, 그러니까 7일 동안 7번 하는 것보다는, 잠깐만요. 그대로 준비해 주셔서. 7일 7번보다는 주 1회 7주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누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7번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아니, 지금 못하는 안 돼, 어쨌든 7주 동안 1회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성공적인 케이스들은 수능 전에 한 서너 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후에 1단계 발표 나잖아요. 그때 또 한 서너 번 하시고요.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상담 전화했던 것도 그걸 뭐
7번씩 해요라고 하시는데, 뭐 7번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잘하면 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질문하고 같은 건데, 요 전체 공개를 제가 그냥 읽을게요. UD 특기자 전형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전제하에 1차 합격후 면접 대비를 하면 늦는가요? 어, 90% 이상은 늦죠. 그러니까 이제 1단계가 아마 화요일쯤 발표가 나고요. 이제 지난 2년 동안 보면 면접이 이제 토요일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흘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뭐 수목금, 화수목금 하는데 이 기간 동안만 하고 붙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붙은 애들이 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나흘을 동안에 이제 해서 붙었다. 그건 나흘 동안 해서 붙은 게 아니라 걔는 아마 나흘 동안 안 해도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 안 된 애가 붙고 싶다면 면접이 원래 안 된 애였었는데 뭔가 준비를 해서 됐다가 되고 싶으시면 1단계 합격 후 나흘로는 부족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는 이 면접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신감하고는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영어를 얼마나 못해도 되냐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요. 몇 년 전부터 그 나문희 씨가 나온 I Can Speak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저기 이제 그 뭐죠? 그 성노예, 종군위안부셨던 분이 이제 일본을 뭐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미국이 증언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나문희 씨가 영어를 합니다. 어, 잘 못하세요. 궁금하신 분 하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 I can speak English 이 정도로 해요. 그래도 붙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내용만 전달이 되면. 영어의 플루언시는 아무까지 모르겠는데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ISE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ISE만 따로 안 모을 거고요. 이제 여기 유디하스 하는 영어 면접반 ISE도 와도 된다고 할 텐데 물론 와도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괜히 영어 스트레스만 많이 받아요. 거긴 영어로 말할 필요도 없고 영어를 그렇게 트레이닝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영어만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내용은 없고 그런 애들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자, 그다음 세부 전공 적합성의 확인을 어떻게 하고 대안을 뭘로 찾냐? 그러니까 지금 ISE가 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보면 뭐 세부 전공들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스 쪽에서도 일반고에서 여기 써야 되는 데 고민들 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그 다른 데랑 한번 맞춰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이거 예로 들은 거예요. 이제 AST를 쓰는 친구들은 생기부가 다른 편제에서 뭐 일반적인 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학이나 사학인데 어쨌든 동양사 쪽이었겠죠. 뭐 중국사나 일본사나 이쪽 어쨌든 역사나 이제 아니면 아시아나 저기 중국 문학이나 일본 문학이나 이쪽으로 그러니까 고대랑 비교를 제가 말씀드리면 고대 중문, 고대 일문 아니면 뭐 고대 사학과, 한국사학과 이런 데 쓰는 친구들이 AST랑 같이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스로 넘어오면 이제 뭐 TAD 테크노 아트 계열은 보통 미디어 계열 쪽 생기부를 가지고 많이 들어와요. 보통 고대는 미디어를 쓰죠. 고대를 맞춰 쓴다면. 그다음에 이제 JCL은 이제 법과 행정이잖아요. 그럼 이제 고대 자전이나 성대 글리 쪽하고 같이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QRM 같은 경우는 이제 계량기관 관련이니까 당연히 통계나 경제 쪽으로 많이 맞춰서 쓰고 그다음에 SD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제 지속 가능 개발이잖아요. 뭐 환경 이쪽을 맞춰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 생기부로 내가 이 생기부가 어디 생기부 이제 고대 기준 봤을 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쪽에 적합성이 있나 없냐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만약에 좀 이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다면 그냥 영어 성적이 조금 내시면 맞춰져 있다면 지금 3학 1학기에라도 최대한 좀 밀어 넣으셔야겠죠.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질문도 이미 주신 게 있긴 한데, 예, 저 더 좀 주시고요. DM으로 주셔도 되고, 일단 좀 여러 번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차례차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프롬 렉처, 일단은 면접반 계속 제 밴드 통해서 공지는 드리고 있는데, 요건 일단 인문계열 면접반입니다. 인문계열 면접반이고, 어, 주 1회 3시간이고, 이렇게 7월 15일, 16일 그 개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 쭉 같이 풀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 브레인스토밍도 좀 정리하면서 갈 겁니다. 뭐 최근에 탄소 국경세이 나왔고 코로나 미친 부작용, 뭐 데이터 상법 이런 것들 좀 다루면서 쭉 갈 거고요. 근데 이제 요 수업 현재를 제가 일단 전반부 90분은 모의 면접이 한 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기출을 풀 시간 학생들 주고 요 푼 거 가지고 뒤에 이제 제가 정리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요거 좀 이제 수정 들어갈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가냐 하면 면접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딩,
라이팅, 그러니까 대기석에서 일단 제시문 독해하고 메모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메모를 잘 못 써요. 근데 이 태블릿 앞에서는 결국 이 메모를 보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를 되게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모도 따로 첨삭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닝이 없는데 추가 질문이 없으니까 서울대나 고는 추가 질문 답하기가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역량을 좀 골고루 길러질 수 있도록 앞에 보시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괜히 애니메이션을 넣네요. 그다음에 일단 1대1 프로그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일단은 지금 고3이나 유3 배치 컨설팅 요건 수시 6곳 결정을 해서 합격 가능성을 제가 한 15개 단계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거 일단 진행할 수 있고 이건 기말고사 후부터 진행할 거고 생기부 리모델링 이제 위에 배치 컨설팅 뭐 등등을 포함을 해서 일단 이제 생기부 마무리까지 좀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경우 그 경우에는 일단 2번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건 다 1대1입니다 지금. 면접 수업은 뭐 여름방학 때부터 1대1로 들어오신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많이 희망을 하신다면 일단은 1단계 합격 전에 좀 약간 2번 정도로 조금 해놓고 그다음에 1단계 합격 후에 뭐 나머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완성을 하는 게 좋겠죠. 이게 고3이나 유생 프로그램이고 고2, 고1은 2개입니다. 일단 진단 컨설팅가 잘 가고 있나 확인하는 거, 설계 컨설팅 2학기에 뭐 아이템을 뭘로 잡아서 갈까까지 하는 거 이렇게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말고사에 연락 주시고요. 뭐 중3, 중2들은 뭐 자소서 면접도 일단 해야 될 거고 전사고나 이런 데 가면 외고 뭐 국제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일단 뭐 고교 선택 컨설팅도 진행을 합니다. 1대1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1대1은 좀 고정적으로 스케줄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제 이 2번 이상 어쨌든 수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저한테 좀 일정을 픽스를 제가 먼저 드릴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하기로 또 정하고 이렇게 안 하고 여러방학에 다들 이제 바쁘기 때문에 한 격주 단위로 일단 일정을 정해서 갈 거니까 만일에 이제 저한테 2번 이상 뭐를 좀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1대1 수업은 여기서 한번 일정표를 보시고 학원 시간표들도 있을 테니까 어떤 알파벳을 선택을 하실지 좀 골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면접까지 좀 여름방학에 끝내놓자. 뭐 이제 원서 접수하거나 2달은 수능에 몰두하게 그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전형 쓸 거고 어디 면접 볼 건데 몇 번 하면 좋겠냐. 그걸 저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내가 상담 전화를 해서 적절한 횟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8회까지 아니면 뭐 최소 5회 정도 이 전부 다 배치 컨설팅, 생기부, 면접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 소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입해 계시죠? 그리고 혹시 밴드 안 들어오신 분들은 도와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정도고요. 오늘 질문을 좀 많이 주셔서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앞으로 좀 넘겨놓고요.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DM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 시키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저한테 뭐 수강 신청이든 상담 신청이든 요거는 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질문들을 조금 보고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디 면접 도표가 많이 나오냐? 유디 면접에는 도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출로 갈게요. 아마 이제 아까 앞에 못 보셨던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기존 일단 연대 설명회 자료니까 아마 딴 데서 보셨을 것 같고요. 자, 네, 이게 유디 문제거든요. 도표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표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유디 문제는 도표가 나온 적이 없죠. 2015년부터 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앞부분 자료 보여드렸는데 혹시 네, 다시 또 뭐 못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1차 발표 신청하면 수업, 네, 수업은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전혀 안 하다가 UD 1단계를 이제 붙을 줄 몰랐대요, 그 친구는. 그래서 수업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붙은 친구가 딱 지금 저는 2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만 하시겠다고 하면 네, 저는 뭐 하기는 합니다. 네, 제가 뭐 UD 수업이 뭐 그때 일주일 동안 마감이 되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많이 해봐야 4번 하겠죠? 화수, 목, 금 정도 4번. 그다음에 좀 길어 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번.
일반고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일반고 학생의 역량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한 17년, 18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 일반고는 안 뽑는다는 식의 얘기가 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선 잘 모르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는 제 결과물 중에 한 30%까지 서울 지역이 전화하다 보니까 이제 서초, 강남 이쪽 친구들은 이제 많이 쓰고요. 교육계열 쪽 관심 있었으면은 전체 공개하신 거죠. 네. 교육계열 쪽이면 이제 SDC 쪽으로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정확한 거는 생김을 한번 봐야지 맞출 수 있고요.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보통 일반고에서 네, 지원 가능 범위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이요? 어떤 수업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1대1 수업은 제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수업은 이 그룹 수업은 다 현강입니다. 이건 다 현강으로 합니다. 1대1 수업은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이거 전체 공개죠? 4대 외고, 4대 외고? 4대 외고는 혹시 저긴가요? 대원, 한영, 명덕, 대의를 4대 외고라고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원과 나머지는 좀 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대원은 좀 어너더 레벨입니다. 뭐 이제 대원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아니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으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정도입니다. 일단 교회 수상은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못 넣으니까요. 교내 수상도 이제 학교 따라 다른데 지금 제가 본 바에 따르면 대원하고 한영은 뭔가 좀 티를 내주셨고 영덕은 선생님 따라 다르고 대일도 별로 티를 안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캐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디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농고대? 어쨌든 뭐 그러니까 아마 대원에 보면 1그룹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애 보면 2그룹으로 잡으시면 되고 내신만 놓고 보면. 근데 어쨌든 생기부를 가지고 한 내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3, 그다음에 고대 계적은 한 0.5까지는 잡으니까 그 범위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네, 하스는 도표가 나옵니다. 하스는 그 기출문제 보신 것처럼 도표라기보다 그냥 자료란 말이 더 정확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재심을 나와야 항상 이렇게 섞여 나와요. 23년 정시 수시, 22년 수시 정시, 21. 실력은 좀 예외적이었고요. 이게 코로나 때라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완전 제일 떨어진 문제 어쨌든 다 나갔습니다. 일반고 1점대 후반에서 유리 쓸 수 있습니다. 2점 초반까지는 최근에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게 있어야겠죠. 내신만 갖고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일단 주신 질문들은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제 연락처입니다. 오늘 뭐 UIC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입시에 대한 질문들도 환영입니다. 제가 빠뜨린 거 없죠? 네. 유리가 영어 스피킹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독해가 잘 돼야 됩니다. 아니요, 2점대 내신이 아니고요. 다 공개하셨으니까 대일에서 2점대면 서울대 가겠죠. 뭐 다 간다는 보장은 어쨌든 서울대부터 일단 번호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거요. 그러니까 대일은 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그룹과 뭐 이런 특기자 유디는 어쨌든 3점대 한 중후반까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파스도 한 3점대 후반 정도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고대도 대충 요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대도 만약에 비인기학과는 3점 후반, 잘하면 4점 안팎, 그다음에 일반 보통은 3점 중반, 그다음에 인기학과는 뭐 3점 안팎이나 3점 극초반 정도. 자전 같은 경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쨌든 활동들. 내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5가지 정도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학종에서는.
퀴즈 한 더 할 거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아이고, 다음 질문 주셨나요? 네, 다음 주에는 다시 진로 진학 콘서트 가지고 네, 좀 재학생 친구와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